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전 더이스트라이트였던 이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보컬 17살 네, 정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인들이 신경에 대해서 좀 간략히 해주셔야지 기자님들도 아시고 네. 질문 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또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회장님 비롯해서 소중한 분들이 좀 사실이랑 너무 다르게 좀 다치시고 좀 많이 우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저희는 계약 해지가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진실을 좀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네, 기자회견에 직접 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댓글들 같은 걸 조금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이렇게 너무 한쪽의 의견에 치중해서 생각하고 비판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다음에 정말 제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대중들 사이에서 막 나쁜 놈이 되어 있고 완전 죽일 놈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가볍게 긴장하지 마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하시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두 분 다한테 묻고 싶은데, 이승현 씨랑 이석철 씨 형제를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보시면서 이분들이 어땠는지, 문제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화목하게 잘 지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승현이 그리고 석철이 형뿐만 아니라 저희도 모두 어리기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고, 말썽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렇게 되게 끈끈하게, 네, 잘 올라왔다고 생각했고, 최근에 제 SNS 보시면 석철이 형이랑 승현이랑 같이 동물원도 가고, 롯데월드에서 좀 재밌게 노는 사진도 올렸었는데, 이 소식을 이렇게 고소를 할 줄은 저희는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네, 지금도 아직 이해가 좀 안 되고 네, 많이 화가 좀 납니다. 다음 마이크 주시죠, 저기.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두 분 모두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두 분한테 문영일 프로듀서는 어떤 사람이었고, 김창완 회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가혹행위가 실제로 여러 번 존재했던 건지,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씨 형제랑은 계속 연락을 시도를 해보셨다던가, 아니면은 이번 고소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에게 이렇게 문영일 PD님이랑 김창완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선생님 같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이렇게 서울에, 저는 부산이고 상황이도 이렇게 집이 지금 회사 쪽이랑 가깝지가 않아서 이렇게 회장님이 집에서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또 저희가 서울에 혼자 있으니까 회장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회장님이 저희를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지도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그 다음에 문영일 PD님은 정말 진짜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았어요. 정말 저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말 저희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저희 밥을 이렇게 사주시려고 은행에 빚까지 내면서 저희 밥을 막 사주시고 저희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굶기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더이 스트라이트밖에 몰랐던 바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은승 형이 말해준 것이랑 제 생각이랑 똑같고, 회장님도 저희 정말 잘 놀아주셨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또 석철이 형, 승현이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갔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 놀았고요. 아까 질문에서 알고 있었냐고 하셨는데, 사건이 터지는 그 당시까지 저희는 그 고소를 한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석철이 형이 나와서 저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리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됐고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좀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런 선택권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팀이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저 연합뉴스 이은정이고요. 그 고소인 측에 따르면 멤버 전원이 좀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데 혹시 문 PD한테도 좀 그런 어떤 가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건지 그 고소인 두 사람만 좀 특별한 주장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네 저희가 데뷔하기 전 연습생 시절에 그리고 데뷔 초 때 체벌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 석철이 승현이가 이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몇십 대 뭐 그렇게 맞지 않고 이렇게 막 감금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혼날 때처럼 그냥 손바닥 그리고 그렇게만 체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 왔을 때부터 좀 어리기도 하고 저희끼리 많이 모르고 이제 다투면서 자라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피디님도 되게 좋은 형이자 선생님이셨고 피디님께서도 꿈이 가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좀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좀 안 할 때는 호되게 나무라시기도 하셨고 되게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벌이 있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체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도가 될 때는 진짜 이렇게 되게 무슨 괴물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너무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에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 예, 스포츠 서울의 이지석 기자라고 하고요. 10월에 석철 형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분 모두요. 그쪽 주장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사실과 다른데라고 느낀 점 있으면은 하나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알았을 때가 아마 오후 12시 정도였는데 제가 그날 학교 가기 전에 늦잠을 한번 잤었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서 오늘 늦게 일어났다. 학교 지각했네. 빨리 가야지 하고 학교에 갈 생각으로 휴대폰을 딱 봤는데 친구들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사가 났다. 근데 막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완 회장의 폭행 교사 방조 문영일 PD의 폭행 그리고 석철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멤버들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고발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뭐랄까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좀
아니 우리랑 상의 한마디도 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더이스라이트의 리더고 더이스라이트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기타 줄로 목을 감아서 살해 협박? 협박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고 이렇게 우진이가 석철이한테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석철이가 위플래시에서 막 목에 줄 감고 드럼도 치던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에 이렇게 기타 케이블을 감아서 이렇게 땡겨 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걸 같이 연습을 하던 문영일 PD님이 그렇게 목이 졸라서 압박을 가할 정도로 땡긴 적도 없고 그냥 살짝씩 땡기면서 장난을 치고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연습을 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이 이렇게 막 지옥의 연습 시간처럼 그렇게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였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석철이 형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걸 보고 참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게 흔히 말해 배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3년 동안 석철이 형과 승현이는 회장님은 정말 잘 따라섰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회장님 집 가서 자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진짜 석철이 형은 심지어 자기 SNS에 자발적으로 막 내 제2의 아버지는 김창원 회장님이다. 그리고 저희 설레임 앨범이 나왔을 때 앨범에다가도 회장님에게 따로 편지를 써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훅 돌아서서 그렇게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사실 저희도 말하고 싶었고 했지만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많이 참담했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많이 억울하고 화가 좀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오지원 기자이고요. 지난번에 그 이석철 씨 기자회견에서 이은성 군이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모두 문영일 PD님이 지금 경찰에서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알고 있죠? 그 처분에 대해서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두 형제로부터 그 기자회견 이후에 연락을 해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있었는지 혹은 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머리에서 피가 난 그런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승현이가 이렇게 혼을 나고 있는 상황을 저희도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혼나고 있었어요. 그때 승현이가 이렇게 혼나는 건 너희들이 승현이를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혼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혼나고 있는 도중에 웃어서 저희 피디님이 갑자기 왜 웃냐고 이렇게 머리를 한 대 탁 쳤는데, 저도 정말 아프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안 아프고 그냥 죄송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네. 머리에서 진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정작 제가 맞았는데 전 아무렇지 않은데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살짝 와 피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사실 그건 저도 정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석철이 승현이가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저를 만나면 피하더라고요. 네, 승현이도
1학년이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정말 혼신임을 다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뭐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숨기는 것도 없고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 뭐 찔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피하는 걸 보고 그들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아까 그 피난 거 말씀하시면서 혹시 때렸을 때 그냥 주먹으로 때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도구 같은 게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고 살짝 길다란 회초리, 막대기 같은 걸로 딱밤을 때리듯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현 씨가 좀 행실이 조금 계속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평소에도 그 멤버들이 보기에는 이승현 씨가 뭐 펑크를 내거나 막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보였나요? 네, 뭐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목적지에 저희가 대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난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온 이유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얘기하러 온 거지 뭐 그들을 저희가 네,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긴 하죠. 말해요. 네, 뭐 승현이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 회사에 있을 때 사춘기였고 그래서 어른분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있었는데 방송 스케줄을 좀 어긴다던가 아니면 저희끼리 지킨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기면서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어른분들에게 대드는 모습도 몇 번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알고 하면서도 저희끼리 계속 얘기하면서 잘 이제 화를 맞춰서 네, 나아가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날 스케줄을 끝나고 이렇게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그날 무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같은 멤버들에게 좀 혼을 내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제일 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현이가 저한테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승현이한테 저한테 대든 거니까 제가 승현이한테 화를 냈는데 승현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나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나 지금 녹취 중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멤버랑 팀을 같이 해야 되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이었고 그 사건을 겪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회사에 와서 정말 지하 주차장에서 울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 기울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 저희 마지막에 이랬다 보니까 한 10명 가까이 다 그만뒀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 와서 다시 도와주고 있는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